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우리도 바쁘고, 솔직히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때 옆에서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짐이 된 걸까요? 나는 그저 자식들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30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챙겼고 몸이 아파도 출근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법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나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어린 두 아이와 병원비로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대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두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몸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침 6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책을 들고 다니며 숫자를 계산하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돈 벌어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다 갚아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드디어 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데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손주가 태어난 후 나는 도와주러 가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쑤셨지만 손주가 내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모아둔 돈 있어요? 뜻밖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웬도? 무슨 일인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병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이제는 진짜 답이 없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요. 엄마도 애들 봐주면서 용돈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이 없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렇구나. 차가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한참 뜸해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아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대기업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월급은 그저 그런 데다. 대출 이자에 애 학원비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돼. 작은 아들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큰아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서도 요즘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도 솔직히 빠듯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씻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현실을 아셔야지. 그 순간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쉽지 않아. 맞아.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언제까지 엄마를 챙길 수 있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요?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말이 결정타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한테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우리가 드린 용돈도 있고 예전에 가게 하면서도 꽤 벌었잖아. 그런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아빠 보험금도 있었잖아. 엄마 혼자서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자각하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좀 현실을 아셔야죠.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손 떼세요. 엄마도 알아서 좀 하셔야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충격음이 났지만 거실에 있던 아들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내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하고 싶은 걸 미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그때 문득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손을 떨며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문서와 낯선 연금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남편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꼭 챙겨. 내 마지막 선물이야.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급히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좌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연금 아직 수령 신청을 안 하셨네요. 네. 연금이라니요? 남편분께서 사적연금과 종신연금을 가입해 두셨는데 그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신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종신연금도 있어서 이건 평생 지급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넘게 나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미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나는 손을 떨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내 통장에 처음으로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후 작은 아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는 문자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치 나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나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나를 외면할까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내 남은 인생이 달라질까? 한때는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했고 그들에게 휘둘리며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사라진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금세 흥청망청 쓰고 결국 다시 빈손이 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법과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예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먼저 돈을 불리는 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생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만 언제든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상담을 받아보며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주식과 안정적인 ETF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끝에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 고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주식 배당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이 돈이 쌓이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재테크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 덕분에 적당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끼지 않고 꾸준한 임대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주 근접, 출퇴근이 편리한 곳, 역세권,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유지 보수가 적게 드는 소형 오피스텔과 안정적인 상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주거, 건강, 취미,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서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있는 곳,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게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아담한 집을 찾고 집 정리도 최소한으로 줄여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주거와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언제나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생각조차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기로 했다. 오랫동안 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는 쑤시고 다리는 저리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분, 그 다음엔 30분, 조금씩 걸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욕이 생겼고 더 오래 걸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기 시작하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한 칸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도 덜 차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그저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예전에는 내 식사는 늘 대충 해결했습니다. 자식들 반찬을 만들고 남은 걸로 끼니를 때우거나 빨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몸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겼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이 편안해졌고 몸이 덜 붓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빵을 한 조각 사 먹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음식,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아프면 쉬면 되지, 병원 가봤자 돈만 든다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내 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가보니 내 몸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프기 전에 먼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키기로 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바쁘게 살면서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애써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서로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즐길 수 없고 마음이 병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건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그동안 내 삶은 온전히 자식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밀어내는 관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언제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연락을 하면 무조건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나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헌신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했다. 혼자 살아가기로 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맞춰 살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내 감정이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가끔은 동네 모임에도 참석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꼭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편하게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웃게 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취미를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미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나를 위한 식사를 정성껏 차려 먹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또 가끔은 소규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떠나보니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못해 늘 아프고 피곤하던 나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기대야 할 것은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마련이고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형제,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돌보느라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죠. 쉬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저 가족을 위해 버텨오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